어제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 공부 때문에 뭐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수학을 참 어려워했고 그래서 극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가 어떤 공부 비법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저도 그 고민이 컸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미리 선행으로 한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를 하고 갔죠. 공통수학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했었어요. 수학의 정석으로 1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괜찮았는데 기말고사 때 제가 60점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90점대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60점대를 처음 받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게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서울대에 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그 전까지는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서울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60점 나오니까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수학을 잘해야겠다, 간절하게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비법을 알아다 주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수학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신 것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어떤 문제집이든 상관없으니 7번 그 수학 문제집을 풀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7번을 풀면 잘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7번 푼다고 과연 잘해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 시작하기로 다짐을 했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어떤 거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문제집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수학의 정석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걸 7번 푼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지옥 같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볼 때 수학의 정석은 문과 학생들, 전 문과였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 수능은 결국 사고력을 물어보는, 수학적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도 않으니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제 수준에 맞지 않았던 거죠. 저는 당시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는 개념원리라는 문제집이 저한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원리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뭐냐면 문제 수가 너무 많아요.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문제 수도 엄청나게 많아서 이걸 7번 풀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 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 문제집을 처음 풀기 시작했던 건 아마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자율학습을 방학에도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했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수학 문제만 계속 풀기 시작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 개념 원리를 수학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 수학 내용을 1년치 과정을 다 푸는데 거의 한 달 넘게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수학을 계속 풀었는데 사실 그렇게 풀려면 집중을 많이 해야 됐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아껴가고 시간 다 절약해 가면서 수학 문제만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다 풀고 나서 두 번째 풀이했을 때 일입니다. 일단은 저는 틀린 문제만 다시 푼 게 아니고 전체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지우개로 다 지웠죠. 한참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쭉 다시 푸는 2회독이 시작됐습니다. 2회독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재밌게도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틀리는데 놀라운 건 오답도 똑같아요. 객관식 문제는 틀린 선지를 그대로 고르고 주관식 중에서도 틀린 문제의 오답이 똑같았던 경우, 그러니까 틀린 풀이를 그대로 똑같이 베꼈던 거겠죠. 두 번째 풀면서 뭔가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틀린 걸 똑같이 틀리는데 앞으로 문제집을 많이 바꿔서 새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실력이 나아지진 않겠다. 첫 번째 개념 원리를 한번 다 풀 때 걸렸던 시간이 한 달 반 이런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두 번째 풀 때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문제집을 다 풀 때까지 시간이 한 2달 넘게 걸렸던 것 같고, 여름방학이 다 지나가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된 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9월 정도 됐으려나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틀린 것들을 내가 틀리고 나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때 이미 관점이나 어떤 태도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하고 공부하며 문제를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진지했죠. 그래서 답지를 보지 않고 실제로 틀린 문제를 내 스스로 맞출 때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과정은 좀 더 빠른 시간에 끝나서 제 기억에는 한 9월, 10월 정도, 10월이 되기 전에 한 3회독 정도까지 끝났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 속도로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평균 10시간이라고 했는데 10시간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른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수능 시험을 보고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수능 시험 때 4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수학에 10시간 정도 투자하기 위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면 3교시 끝나고 까먹었어요. 왜? 점심시간 때는 수학 문제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무조건 밥을 까먹고 점심시간은 계속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 정도 속도로 풀었을 때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되니까 개념원리를 한 3번 정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다시 지우고 이제 네 번째 풀이로 이제 들어갔죠. 총 제가 7번 푼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니까 한 중반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재미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를 알아가는, 뭔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쯤 풀 때 한 중간 정도 가서 사실은 7번 다 풀지 않고 네 번째 푼 걸로 족하다는 판단을 제가 스스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냐? 저는 수능 시험에서는 수학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통 수학을 1학년 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고인은 선행 없이 바로 그대로 배웠는데 공통 수학의 기초를 잘 다져놓고 나니까 수원 배우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배우는 내용들로 학교 시험도 잘 보고 수능 시험도 잘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해 놨던 걸로 고등학교 3년 내내 물건 먹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가 탄탄히 되어 있으면은 응용하는 연습만 계속 꾸준히 하고 감각을 잃지 않으면 잘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결과도 그랬습니다. 저처럼 단순 무식하게 나도 7번 풀겠다 작정한 사람이 나온다면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수능 수학 시험에서 정말 본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면 수학을 만점 맞고 싶다면 어떤 문제집이든 상관없으니 7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찾아오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